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독서 미팅에서 함께 읽어볼 책은 새롭게 이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시작할 건데요. 이 책의 저자는 제임스 앨런이 쓴 책인데 영국의 철학자이자 작가로 인간의 삶은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마인드의 중요성을 전달하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 독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월요일 독서 미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타트로 한인천 사장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건데요. 페이지 5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인천 사장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5페이지부터 읽을까요? 네, 예, 추천의 글. 평생 소장가치 200%인 책. 성공한 분야의 선구자이자 자기계발 구루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던 제임스 앨런의 책 추천사를 의뢰받았을 때 참 기쁘고 감사했다. 얼 라이팅게일, 밥 브록터 등 존경하는 세계적인 대가들이 책에 추천사를 쓸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인생에서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16년 전 멀쩡하게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달려갔었던 때가 떠오른다. 나의 스승인 밥 브록터는 나폴레옹 힐 철학의 계승자이자 시크릿에 나왔던 멘토들의 멘토로 알려진 세계적인 마스터다. 정통성과 원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는 밥 브록터가 살아계실 때 가서 배워야겠다는 소위 무대뽀 정신으로 무장한 채 그를 만나기 위해 모든 일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향했었다. 오직 일정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있었다. 밥 브록터의 한국 유일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미국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때 제임스 앨런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꼽았었다. 이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내 생애 최애 인생의 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그들의 환경을 개선하려고 일을 쓴다. 하지만 그 자신을 개선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늘 갇혀있게 된다. 이 책은 이 책을 든 당신에게 이 문장은 어떻게 와닿는가? 가난하고 처절했던 어린 시절, 나 자신을 개선하라는 말이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처절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했지만 바뀌지 않는 내 현실에 더 좌절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아팠고 우울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내 탓이 아니지 않은가? 나 자신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인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면의 힘을 가슴으로 이해한 순간부터 내 삶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작동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제임스 앨런의 말대로 이 세상은 법칙에서 돌아가고 있다. 만약 당신이 비참한 가난 속에서 돈을 벌 때마다 한숨만 쉬고 있다면 가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마음은 풍요 속에 있다고 믿으면 빛나는 기회의 잠재력 가득한 현실이 나타날 것이다. 이 책 속의 말처럼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즉 마음속 결핍의 에너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풍요의 주파수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서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단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제임스 앨런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생각의 주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을 이해하고 인생의 어느 부분을 거쳐야 결국 내 삶이 바뀌는지를 깨닫게 하는 책이다. 수많은 자기계발 구루들이 인생 최고 책이라고 칭송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 안에 삶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 세계를 강타한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원조격인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지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 1억 5천만 부 이상 판매된 제임스 앨런의 대표작과 그의 다른 책들이 이렇게 세 권의 콜렉션으로 묶여 한국에서 출판된다는 것이 너무도 기껍다. 개인적으로 평생 소장하고 싶은 책이다. 밑줄을 그으며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나의 메모를 담은 책들을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기도 하다.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어도 새로 펼칠 때마다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한다. 글을 읽는 내내 마음에 와닿는 촌철살인의 말들이 많아 이곳에 줄을 치고 메모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하나하나 문장마다 가슴속에 새기고 다시금 반추해야 할 말들이 너무나 많다. 평생 소장 가치 200%인 책이다. 내 안의 기존 패러다임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진리가 담긴 책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 제임스 앨런의 깊은 통찰과 지혜가 당신의 세포 속속들이 스며들어 내면의 힘을 깨울 수 있도록 이 책을 한 번만 읽지 말고 수없이 읽어서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체화될 때까지 반복하기를 추천한다. 가장 빛나는 나 자신으로 매 순간 나답게 피어오를 당신을 뜨겁게 응원한다. 조성희 마인드파워 스쿨 대표, 밥 프록터 한국 유일 비즈니스 파트너. 서문. 이 책은 오랜 사색과 경험을 담은 기록이다. 그동안 생각의 힘을 주제로 한 핵심 철학들을 엮은 글 모음집이다. 이 책은 명시적 설명보다는 함축적 언어로 쓰였다. 이 책의 목적은 자신이 선택한 가치와 생각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자신의 삶을 만든다라는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 인간은 인격이라는 내면과 환경이라는 외부가 결묘하게 어우러져 개인으로 만들어진다. 지금까지 그 정신이 무지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다면 이 책에서 얻은 진리로 이제는 성공과 행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앨런. 일부. 당신의 생각이 운명을 결정한다. 제1장.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존재.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변한다라는 격언은 사람의 존재 자체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에도 적용되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생각 그 자체이며 자신의 생각들을 모두 합한 것이 곧 인격이다. 식물은 씨앗에서 싹을 틔워 자라고 씨앗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에서 시작된다. 즉 생각이 없이는 살아가지 못한다. 이 법칙은 의식적인 행동뿐 아니라 무의식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행동은 생각을 거치며 기쁨과 고통은 그 열매다. 사람은 자신이 일군 생각의 밭에서 달콤하거나 씁쓸한 열매를 거둬들인다. 마음속 생각이 나를 만든다. 현재 나의 모습은 생각들이 모여 빚어지는 것. 사람의 마음이 악한 생각을 품으면 수레바퀴가 소 발자국을 따르듯 고통이 따르나 맑고 깨끗한 생각을 소유한다면 제 주인을 따르는 그림자처럼 필히 행복이 따르리라. 인간은 세상 모든 곳에 적용된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지 무규칙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생각의 영역에서도 절대적이며 어긋나는 법이 없다. 성인과 같은 고결한 성품은 호우나 우연히 산물이 아니다. 올바른 사고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기에 생겨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즉 고결한 생각을 오랫동안 마음에 간직한 결과가 같은 이치로 졸렬하고 천박한 성격은 비굴하고 상스러운 생각을 계속해서 생겨난 결과이다. 사람은 자신을 바로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우리는 생각이라는 무기창고에서 자신을 파괴할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화가 넘치는 대저택을 지을 도구를 만들기도 한다. 올바른 생각을 선택해 바르게 적용하면 성인의 경지에 다다르지만 그릇된 생각을 선택해 잘못 적용하면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한다. 이 양극단을 조준하는 건 나의 생각이며 그 생각의 창조자이자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진리에 관한 모든 훌륭한 진실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큰 즐거움과 자신감을 주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사람은 자기 생각의 주인이자 인격 형성의 주체이며 상황과 환경, 운명을 스스로 만들고 개척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사람은 힘과 지성,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이자 자기 생각의 주인으로서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열쇠를 쥐고 있다.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선할 힘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의 힘을 잃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을 때조차 언제나 자기 자신의 주인이며 책임자이자 그러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은 자기 짐을 집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주인이다. 자신의 상태를 반성하고 자기 존댓말로 존재를 바로 세울 법칙을 부지런히 찾고 나서야만 비로소 자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생산적인 주체로 생각을 전환하는 지혜로운 주인이 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깨어있는 주인이며 자기 내면에서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는 현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전적으로 실천과 자기 분석, 경험의 문제다. 금과 다이아몬드를 얻으려면 수없이 땅을 파고 광석을 캐내야 하듯이 영혼이라는 광산을 깊이 파 내려가면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건설하고 운명을 개척하는 존재다. 자기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통제하고 변화시켜 그 결과가 자신과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꾸준한 연습과 탐구를 통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아주 사소한 일을 포함한 모든 경험을 자신에 대한 인식, 즉 이해와 지혜, 힘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진리와 가까워질 것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법칙은 절대적이다. 사람은 끈기와 실천, 지부한 노력이 있어야 지식의 전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스타트를 힘차게 또 열어주셔가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또 목소리로 읽어주셔가지고,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장의 핵심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이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모든 행동은 결국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까지 달라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모두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2장은 안상순 사장님께서 읽어주실 건데요. 안상수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장. 환경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 사람의 마음은 병원과 같아서 아름답게 가꿀 수도 있고 황폐하게 버려둘 수도 있다. 하지만 가꾸든 버려두든 무언가는 반드시 자란다. 유용한 씨앗을 심지 않으면 쓸모없는 잡초, 심한 나라와 항무지처럼 잡풀만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정원사가 정원을 가꿀 때 잡초를 뽑아내고 자신에게 필요한 꽃과 나무를 기르듯 사람도 마음속에 자신만의 정원을 가꿀 수 있다. 그 정원에서 그릇되고 쓸모없고 불순한 생각을 없애버리고 바르고 유용하며 순수한 생각의 꽃과 열매를 훌륭하게 가꾸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힘을 쏟다 보면
사람은 자기 영혼의 정원사이자 자기 삶의 지휘자임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또한 자기 내면에 있는 생각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며 인격과 환경, 운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힘과 심리적 요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점점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생각과 인격은 하나다. 인격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만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삶의 애적 상태는 그 개인의 내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다고 특정 환경이 그 사람의 인격 전부를 보여준다는 말은 아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환경이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중요한 사고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얼마 동안은 그 사람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은 존재의 법칙에 따라 지금 그 자리에 있다. 자신의 인격을 형성한 생각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이끈 것이다. 인생의 전개에는 우연의 요소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모든 일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법칙의 결과다. 이 원리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 만족해하는 사람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인간은 진보하고 진화하는 존재로서 언제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이치에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내포된 정신적 교훈을 학습하고 나면 그 상황은 지나가고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사람은 자신이 애적 조건의 노예라고 믿는 한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이 창조적 능력을 지닌 존재이며 보이지 않는 마음의 토양과 자기 존재의 씨앗을 이용해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 마음을 절제하고 정하는 연습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상황은 결국 생각이 낳는 결과인 것을 안다.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상황도 바뀐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체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진심으로 노력해서 발전을 보이는 사람들을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빨리 극복한다. 사람의 영혼은 마음속에 은밀히 품는 것들을 끌어당긴다. 소중히 여기는 대상뿐 아니라 두려워하는 대상도 끌어당긴다. 그리하여 그 영혼이 오랫동안 꿈꿔온 열망의 꼭대기에 이르기도 하고 절대되지 않는 욕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환경은 영혼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수단이다. 우리가 마음에 심는 혹은 우연히 떨어져 뿌리 내린 생각의 씨앗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기회와 환경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상황이라는 외부 세계는 생각이라는 내부 세계에 맞추어 형성되며 행복한 상황과 괴로운 상황은 모두 개인의 궁극적인 선에 도움이 된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존재이기에 고통 안에서도 행복 안에서도 배움을 얻는다. 깨끗하지 못한 생각의 환경을 뒤쫓듯 강하고 고매한 노력의 정도를 굳건하게 걸어가듯 사람은 결국 자신을 지배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욕구와 열망과 생각을 따르며 자기 삶의 외부 환경에서 결실과 성과를 얻는 상황에 도달한다. 성장과 조종의 법칙은 어디에나 적용된다. 사람이 감옥에 가거나 버린 신세가 되는 것은 잔혹한 운명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비굴한 생각과 천한 욕망 때문이다.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어떤 상황적인 이유로 갑자기 범죄를 저지른 일은 없다. 남몰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서서히 힘을 키우다 때를 만났을 때 모습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환경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뿐이다. 악한 마음을 멀리하며 범죄의 유혹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것처럼 선한 욕망을 품지 않으면 행복의 경지에 오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 생각의 주인이자 지배자이며 환경을 설계하고 건설하는 주체인 것이다. 심지어 영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모습을 드러내며 인생 행로의 모든 단계마다 자신을 드러내는 상태들, 즉 자신의 순수함과 불순함, 강인함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상태들의 조합을 끌어당긴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일시적인 생각이나 공상, 야망은 매 순간 힘을 잃지만 가장 깊은 곳의 생각과 욕망은 그것이 불순이든 순수하든 그 자체를 자양분 삼아 자란다. 우리의 최종 모습을 빛는 신은 우리 안에 있으며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사람을 속박할 수 있는 존재는 자신뿐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운명의 고약한 간수가 되어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고 자유의 숭고한 천사가 되어 우리를 자유롭게도 한다. 사람은 기도하는 대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얻는다. 소원과 기도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 소원과 기도와 조합을 이룰 때만 충족되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환경에 맞서 싸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환경을 일으킨 원인은 계속 마음에 품고 간직한 채로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만 저항한다는 뜻이다. 그 원인은 의식적인 악의 형태일 수도 무의식적인 나약함의 형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원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끈질기게 미루면서 겉으로만 요란하게 해결책을 부르짖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개선하기를 열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개선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늘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시련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낸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단지 부를 얻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라고 이라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 하물며 굳건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하겠는가. 비참하게 가난한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자신의 환경과 처지가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보수를 적게 받는다는 핑계로 항상 일을 게을리하고 고용주를 속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성공의 가장 단순한 원칙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데 전혀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게으르고 거짓되고 어리석은 생각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더 비참한 상황으로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다.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오랫동안 병을 앓는 한 부자가 있다. 그는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낼 용의가 있지만 식탐을 버릴 마음은 없다. 온갖 기름지고 인공적인 음식에 대한 욕구도 채우고 싶고 건강한 몸도 원한다.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건강하게 살 수 없다. 회사의 고용주도 마찬가지다. 직원들에게 정해진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쓰고 더 많은 이익을 낼 욕심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고용주는 대체로 성공하기 어렵다. 그는 회사가 파산해 돈과 명예를 모두 잃었을 때 자신을 팔멜로 이끌 장본인은 바로 자신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환경만 탓한다. 이 세 가지 사례를 예로 든 이유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자신이며 좋은 목표를 세우더라도 그 목표와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욕망을 키워나가며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러한 애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생각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추적하여 그런 사항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단순히 애적 사실에만 집착하여 자신을 진정으로 구렁텅이에 내몬 장본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나 복잡하게 엉켜 있고 생각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행복의 조건도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의 애적인 측면만 보고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남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는 정직하지만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정직하지 않지만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정직하기 때문에 궁핍하다거나 부정직하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일이다. 이러한 논리는 부정직한 사람은 거의 무조건 악하고 정직한 사람은 거의 무조건 선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판단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훌륭한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고약한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생각과 행동으로 좋은 결과도 거두지만 자신의 고약한 단점으로 고통도 겪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 역시 고통과 행복을 모두 거둬들인다. 자신의 선함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믿음은 인간의 헛된 자만심을 채워준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서 모두 역겹고 모질고 불순한 생각을 뿌리 뽑고 영혼에 깃든 모든 죄의 얼룩을 깨끗이 씻어낸 후에야 자신이 겪는 고통이 자신의 나쁜 성품 때문이 아니라 좋은 성품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최고의 완벽함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비록 갈 길은 멀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작동하는 위대한 법칙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법칙은 절대적으로 공명정대하여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갖는 일이 없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 무지하고 맹목적으로 행동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인생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언제나 공정한 법칙대로 흘러왔으며 지나온 모든 경험과 나쁜 경험은 발전과 퇴보를 오가는 자신의 행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선한 생각과 행동이 악한 결과를 불러오는 법은 없으며 악한 생각과 행동이 선한 결과를 불러오는 법도 없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사람들은 이 법칙이 자연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법칙에 맞추어 일한다. 하지만 그 법칙이 인간의 정신과 도덕 세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연계에서와 똑같이 단순하고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법칙을 따르며 살아가지 않는다. 고통은 어떤 면에서 잘못된 생각의 결과다. 그것은 고통을 겪는 개인이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존재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다. 고통을 가장 잘 활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쓸모없고 불순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정화하는 것이다. 순수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멈춘다. 불순물을 제거한 금을 불에 달굴 필요가 없듯이 완벽하고 순수하고 안전하게 깨닫는 사람은 고통을 겪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상황은 정신의 부조화를 빚어진 결과이고
행복한 상황은 정신의 조화가 낳는 결과다. 올바른 생각의 척도가 되는 것은 물질적 재산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행복이며, 그릇된 생각의 척도가 되는 것은 물질적 재산을 소유하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불행이다. 그래서 불행하지만 부유한 사람도 있고 행복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다. 행복과 부유함이 공존하려면 그 부가 바르고 현명하게 쓰여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부당하게 지어진 짐으로 여길 때만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결핍과 과잉은 불행의 양극단이다. 둘 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 모습이며 정신적 무질서의 결과다.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존재가 되기 전까지는 올바른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다. 행복, 건강, 풍요는 내면과 외부, 즉 사람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결과다. 우리는 불평과 비난을 멈추고 삶을 주관하는 숨은 이치를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 이치의 요인에 수긍하다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을 멈추고 강하고 숭고한 생각을 확립하게 된다. 환경에 저항하다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며 자기 내면에 숨겨진 힘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구로 활용하게 된다.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는 혼돈이 아니라 법칙이다. 삶의 정신과 본질은 불의가 아니라 정이다. 인간의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움직이는 힘은 거짓이 아니라 정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우주가 올바른 것을 발견하려면 자신을 바로잡기만 하면 된다. 자신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뀔 것이며 나를 둘러싼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도 바뀔 것이다. 이 진리의 증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으며 각자 자신을 성찰하고 분석해 보며 쉽게 알 수 있다. 사람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자기 삶의 물질적 환경에도 빠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숨길 수 있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 생각은 곧바로 습관으로 나타나고 습관은 환경으로 굳어진다. 이런저런 불순한 생각은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우며 습관으로 나타나며 이 습관은 정신을 산만하게 하고 불행을 가져오는 환경으로 굳어진다. 두려움과 의심과 우유부단함은 나약하고 비겁하며 망설이는 습관으로 나타나 실패와 빈곤, 의존적인 환경을 만든다. 게으른 생각은 깨끗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한 습관을 낳아 궁핍한 환경으로 굳어진다. 증오와 엉망에 찬 생각은 비난과 폭력을 행사하는 습관으로 나타나 남을 해치고 괴롭히는 환경을 만든다. 온갖 이기적인 생각은 자기중심적인 습관으로 구체화되어 괴로운 환경으로 굳어진다. 반면에 모든 아름다운 생각은 품이 있고 친절한 습관으로 표출되어 밝고 온화한 상황으로 발전한다. 순수한 생각은 절제와 자제력의 습관으로 만들고 평화롭고 안락한 환경으로 자리 잡는다. 용기와 자립심, 결단력이 있는 생각은 씩씩하고 용감한 습관으로 구체화되며 이 습관은 성공과 풍요로움, 자유를 누리는 환경으로 이어진다. 활력이 넘치는 생각은 깨끗하고 성실한 습관을 만들며 유쾌한 환경을 조성하며 온화하고 너그러운 생각은 친절한 습관으로 나타나 자신을 보호해주는 환경을 만든다.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생각은 희생적인 습관으로 구체화되어 성공과 부가 따르는 환경을 이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그것은 사람의 성격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사람은 자신의 환경을 직접 선택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선택할 수는 있으므로 간접적이지만 확실하게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자연은
사람이 가장 적극적으로 키우는 생각이 충족되도록 돕는다. 그 생각이 선하든 악하든 최대한 빨리 세상 밖으로 드러날 기회를 준다. 그러므로 생각이 악한 생각을 멈추면 온 세상이 그를 부드럽게 대하며 도울 준비를 할 것이다. 나약하고 병든 생각을 멀리하면 굳센 결심을 도와줄 손길이 어디서든 나타날 것이며 선한 생각을 키워 나가면 아무리 가혹한 운명을 만나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삶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만화 경과 같다. 매 순간 다양한 세계 조합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의 생각을 절묘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여기 네, 뒤에 있어요. 여기 뒤에 있어요. 잠시만요. 네, 그러므로 당신은 뜻하는 대로 될 것이다. 실패자는 환경이라는 애처로운 말로 그릇된 이유를 찾지만 정신은 그것을 비웃으며 환경에 구속받지 않는다. 정신은 시간을 지배하고 공간을 정복한다. 운명이라는 허풍쟁이 사기꾼을 밀어내고 환경이라는 폭군에게 명하며 왕관을 벗고 하인의 자리로 가라한다. 인간의 의지는 불멸의 영혼이 낳는 보이지 않는 힘, 하강왕 같은 장벽에 부딪혀도 어떤 목표든 길을 만든다. 늦었다고 조급해하지 마라. 이치를 깨진 자처럼 기다리라. 정신이 깨어나 명령을 내릴 때까지 신들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니. 감사합니다. 네, 안상수 사장님 긴 분량 읽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2장에서는 페이지 몇 페이지였지? 생각과 인격은 하나이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심은 혹은 우연히 떨어져 뿌리 내린 생각의 씨앗은 언젠가는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기회와 환경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환경은 당장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환경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도 바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제 3장은 김영미 사장님께서 읽어주실 건데요. 김영미 사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장 올바른 가치관은 건강한 몸을 만든다. 육체는 정신의 하인이다. 의도적으로 선택되었든 무의식적으로 표출되었든 육체는 정신이 작용하는 대로 따를 뿐이다. 부도덕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몸이 쉽게 늙고 병들며 즐겁고 아름다운 생각에 물들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얻는다. 환경이 그렇듯 질병과 건강도 생각에서 비롯된다. 병든 생각은 병든 몸으로 나타난다. 공포심은 총알처럼 빠르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총알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그만큼 확실하게 수많은 사람을 끊임없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병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다. 불안감은 몸의 기운을 떨어뜨려 병에 쉽게 굴복하게 만들고 불순한 생각은 생각만으로도 신경계를 금방 망가뜨린다. 반면 강하고 순수하고 행복한 생각은 몸을 활기차고 우아하게 만든다. 우리 몸은 섬세하고 유연한 도구이므로 마음속에 품은 생각에 곧바로 반응하며 습관이 된 생각은 좋든 나쁘든 몸에 영향을 준다. 깨끗하지 못한 생각을 키우는 한 깨끗하지 못한 오염된 피를 계속 갖게 될 것이다. 깨끗한 삶과 깨끗한 몸은 깨끗한 마음에서 생겨난다. 더러운 삶과 쇠약한 몸은 더러운 마음에서 나온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생각이라는 원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원천을 맑고 깨끗하게 하면 모든 것이 맑고 깨끗해진다. 식습관을 바꾼다고 한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저절로 탐하지 않게 된다. 깨끗한 생각이 깨끗한 습관을 낳는다. 자신을 깨끗이 하지 않는 성자는 성자를 수 없다. 생각을 맑고 깨끗하게 단련해온 사람은 병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 마음을 건강하게 하라. 몸을 새롭게 하려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라. 마음에 품은 악이
시기, 실망, 낙담은 몸에서 건강과 품위를 앗아간다. 심술궂은 인상은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니라 심술궂은 마음에서 나온다. 보기 싫은 주름살은 어리석음과 분노, 자만심 때문에 생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96의 나이에도 밝고 순수한 얼굴을 한 노부인이 있고 중년이 안 된 나이에도 주름이 가득한 남자가 있다. 노부인의 얼굴은 밝고 상냥한 마음이 낳은 결과이며 남자의 얼굴은 불만과 분노가 낳은 결과다. 집에 신선한 공기와 햇빛이 잘 들어야 쾌적하고 건강한 거처가 되듯이 즐겁고 선하고 평온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야 튼튼한 몸과 더불어 밝고 행복하고 평온한 얼굴이 된다. 나이 든 사람의 얼굴에는 연민이 만든 주름이 있다. 강인하고 순수한 생각이 만든 주름이 있는가 하면 불같이 성격이 남긴 주름도 있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은 저무는 해처럼 고요하고 평온하고 아름답게 나이 든다. 나는 얼마 전 한 철학자의 임종을 지켜보았는데 그는 나이만 들었을 뿐 얼굴은 전혀 노화하지 않았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처럼 아름답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육체의 병을 물리치는 데는 즐거운 생각만큼 좋은 의사가 없다. 슬픔과 비탄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데는 선한 마음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없다. 악의, 냉소, 의심, 질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사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는 법을 꾸준히 연습하라. 그런 이타적인 생각들은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해 화합하는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넘치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제4장 위대한 목표를 설계하라. 생각은 목표와 연결되어야 지적 성취를 이룰 수 있다. 대부분 사람은 생각이라는 배를 삶이라는 바다 위에서 표류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나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죄나 다름없다. 재앙과 파멸을 피하고자 한다면 목적 없이 표류하는 삶을 멈추어야 한다. 삶의 중심,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사소한 걱정, 두려움, 고민, 자기 연민처럼 나약함을 의미하는 상태에 쉽게 빠진다. 나약함은 과정은 다를지 모르지만 실패와 불행, 상실로 이어진다. 활력이 필요한 우주 안에서 나약함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마음속에 올바른 목표를 품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그 목표를 생각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목표는 당시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정신적인 이념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세속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자신이 정한 그 대상에 생각의 힘을 꾸준히 집중시켜야 한다. 이 목적을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하며 그러는 가운데 덧없는 공상이나 막연한 동경, 공상에 빠져 헤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제심을 기르고 진정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지름길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숱한 좌절을 겪겠지만 나약함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므로 그렇게 해서 얻은 강인한 인격은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수단이 될 것이며 힘과 영광을 누리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위대한 목표를 품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아무리 그 일이 하찮고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빈틈없이 해내는데 먼저 생각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으며 결단력과 실천력을 기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노력과 실천만이 강인함을 길러줄 수 있는 길이라는 진리를 믿으면 그 즉시 있는 힘껏 노력하기 시작할 것이다. 노력에 노력을 더하고 인내에 인내를 더하고 힘에 힘을 더하다 보면 계속해서 성장해 결국 현자처럼 존경받을 만한 이 사람이 될 것이다.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은 체계적이고 꾸준한 운동으로 몸을 단련할 수 있듯이 나약한 생각을 지닌 사람은 올바른 생각을 연습함으로써 정신을 단련할 수 있다. 표류하는 삶을 멈추고 나약함을 버리고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강한 자들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 강한 자들은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 여기고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며
굳건하게 생각하고 겁내지 않고 도전하며 멋지게 성취한다. 삶의 목적을 정했다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그 목적을 향해 똑바로 나아갈 길을 머릿속에 그려야 한다. 의심과 두려움은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 그 둘은 노력이라는 곧은 길을 부수고 구부러뜨려 쓸모없게 만드는 방해 요소다.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 찬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으며 그런 생각은 실패로 이어질 뿐이다. 의심과 두려움이 파고들면 목적의식, 실천력, 끈기, 그 외 모든 강인한 생각이 멈춰버린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샘솟는다. 의심과 두려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큰 적이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싹트는 의심과 두려움을 없애지 않고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내딛는 걸음마다 발목을 잡혀 의지가 꺾이고 만다. 의심과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은 실패도 정복한다.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힘을 얻게 되므로 모든 어려움을 용감하게 대면하고 지혜롭게 극복한다. 그의 목적은 시기적절하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므로 익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일이 결코 없다. 두려움 없는 생각이 목적과 결합하면 창조적인 힘이 된다. 이런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단지 흔들리는 생각과 요동치는 감각의 덩어리가 아닌 더 높고 더 강인한 존재가 될 준비가 된 것이다. 이를 행하는 사람은 지혜와 의식을 갖추고 정신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는 사람이 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김영미 사장님, 감사합니다. 차분하게 책 읽어주시는 목소리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김영미 사장님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장에서 육체는 정신의 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몸은 마음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라는 건데요.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하면 몸과 저희의 삶도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장에서는 목표의식 살아가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 5장, 시간이 조금 남아서 5장까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장은 김소은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하려면 희생을 두려워 말라. 인간의 성취와 실패는 자신이 지닌 생각으로 좌우된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곳으로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인간의 강점과 약점, 순수함과 불순함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바로 자신의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안겨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자신만이 그것을 바꿀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결코 바꿀 수 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 역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초래한 것이다. 자신이 겪는 고통과 행복은 모두 자기 내면에서 자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며 생각하는 대로 머무르게 된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도움을 받지 않으려는 약자는 도울 수 없다. 도움을 준다 해도 약자 스스로가 자신의 힘으로 강해져야 한다. 자신이 선망하는 사람이 지닌 힘을 약자 스스로 노력해서 키워야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노예가 된다. 그러니 독재자를 증오하라. 하지만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노예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독재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노예를 경멸하라. 사실 독재자와 노예는 서로 공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겉으로는 서로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억압받은 자들이 지닌 나약함과 억압하는 자들이 남용하는 힘의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 완전한 사랑을 지닌 사람은 양쪽 모두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기에 어느 쪽도 비난하지 않는다. 완전한 연민을 지닌 사람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를 똑같이 포용한다. 나약함을 극복하고 모든 이기적인 생각을 물리친 사람은 억압하는 쪽과 억압받는 쪽,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자유롭다. 사람은 생각을 정신적으로 더 높일 때에만 도약하고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다.
그러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나약하고 비천하고 불행한 상태로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그것이 세속적인 것일지라도 먼저 자신의 생각을 노예적이고 동물적인 방종의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성공을 위해 동물적인 본능과 이기심을 모두 버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일부분은 희생이 필요하다. 본능 즉 쾌락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명료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자신의 숨은 잠재력을 찾거나 개발하지 못해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된다. 생각을 단호하게 통제해 본 적이 없으므로 어떤 일을 지휘하고 중요한 책임을 맡을 위치도 못 된다. 그런 사람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홀로 서기에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그를 제한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이 선택한 생각뿐이다. 희생이 없으면 발전도 성취도 있을 수 없다.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동물적인 생각을 버리고 계획을 달성하는 일과 결단력과 자립심을 키우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는가에 달려 있다. 생각을 더 높일수록 더 용기 있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된다. 그러면 더 큰 성공을 얻을 것이며 그 성공은 더욱 축복받고 더욱 오랫도록 이루어질 것이다. 우주는 탐욕스러운 자, 부정적인 자, 악한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때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우주는 정직한 자, 고결한 자, 덕이 높은 자를 돕는다. 이 사실은 과거의 모든 위대한 스승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왔으며 우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알기 위해서는 생각을 더 높여 덕을 더욱 높이 쌓으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적인 성취는 인생과 자연에서 아름다움과 진리 혹은 지식을 찾는데 생각을 전념한 결과다. 그런 성취가 때때로 허영심이나 야망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원래는 그런 특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이타적인 생각을 품고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할 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영적인 성취는 신성한 열망이 완성에 이른 것이다. 숭고하고 고귀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이타적인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달이 차오르듯 현명하고 숭고한 인격을 지니게 될 것이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축복받는 위치에 오르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성취든 성취는 노력과 생각의 결과로 얻는 왕관이다. 자제력, 결단력, 순수함, 의로움, 올바른 생각은 사람을 높은 위치로 올려주고 동물적 본능, 나태함, 불순함, 타락, 혼란스러운 생각은 사람을 낮은 위치로 끌어내린다. 크게 성공하고 정신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라도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도프도덕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시 나약하고 비참한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 올바른 생각으로 얻은 성공은 조심에 조심을 기해야만 유지할 수 있다. 성공이 확실해지면 많은 사람이 무너져 순식간에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일에서든 지적 영역이나 영적 세계에서든 모든 성취는 명확하게 설정된 생각의 결과이며 동일한 원칙이 지배하고 동일한 방법이 적용된다. 단지 성취의 대상만 차이 날 뿐이다. 적게 이루고자 하는 자는 적게 희생해야 하고 많이 이루고자 하는 자는 많이 희생해야 하며 높이 이루고자 하는 자는 크게 희생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네, 6장도 김수정 작가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은 독서 미팅을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저희 그룹장님의 리더 메시지를 듣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룹장님. 네, 감사합니다. 120년 전에 출간한 지 120년 됐대요. 사람 사는 건 똑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래서 120년 전의 지혜를 오늘 또 가득 담은 것 같아요. 읽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와닿았어요. 육체는 정신의 하인이다. 맞죠?
당신이 뜻하는 대로 될 것이다. 실패자는 환경이라는 애처로운 말로 그릇된 이유를 찾지만 정신은 그것을 비웃으며 환경에 구속받지 않는다. 정신은 시간을 지배하고 공간을 정복한다. 운명이라는 허풍쟁이 사기꾼을 밀어내고 환경이라는 폭군에게 명하여 왕관을 벗고 하인의 자리로 가라 한다. 정신이 대단한 거죠. 인간의 의지는 불멸의 영혼이 낳은 보이지 않는 힘. 화강암 같은 장벽에 부딪혀도 어떤 목표든 길을 만든다. 늦었다고 조급해하지 마라. 이치를 깨친 자처럼 기다리라. 정신이 깨어나 명령을 내릴 때까지 신들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강력하게 원하면 온 우주가 돕는다고 하잖아요. 내 정신이 어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내일은 우리 여의도에서 세미나가 오전 11시, 2시 다 있죠. 내일 전부 다 오셔가지고 얼굴 오랜만에 또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2주가 되니까 오랜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달 그 프로모션들이 있잖아요. 프로모션 그 제품들이 뜨면 이번 달은 내내 이 프로모션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만 각자 정보방에다가 열정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 사고 싶은 게 5+1 행사를 하네 하면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전부 다 또 소득도 되셔야 되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체로 책을 읽지만 각자 소그룹으로 2명, 3명 읽어야 될 게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초기 사업자 입문 가이드 끝나고 나면 바로 쇼더 플랜 책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답이다. 그 책도 읽으셔야 되고요. 우리는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호전 반응이 굉장히 이거 알고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호전 반응 책 읽으시고 환자혁명,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이거는 반드시 필독서로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혼자 잘 안 읽어져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책 읽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한 명이든 2명이든 줌으로 읽든 실제로 만나서 읽든 그 읽는 거를 함께 하셔야 책 읽는 습관도 되고 아, 책 속에 이렇게 모든 게 들어있구나를 깨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책 읽는 시간을 많이 가주시고 내일은 여의도에서 전부 다 뵙기로 하고요. 평생 소장가치 200% 이제 이 책이 평생 소장가치 200%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책이니까 우리 사장님들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이 책이 얇아서 그 다음 책을 또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내일 여의도에서 기분 좋게 우리 사장님들 얼굴 보자고요. 각자 우리 카톡방에는 항상 책을 읽거나 후기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전체 음소거 좀 해드릴게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와닿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마디라도 한 줄기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괜찮거든요. 전체 음소거 해제됐습니다.